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저는 SNA 공동체의 외부 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몸치유에 대해서 들었을 때 힐러가 뭐 네이키 신불 보내고 뭐 에너지 힐링 명상 안내해주고 그러면 병이 낫는 건가?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 준비팀에 들어가면서도 외부자의 시선으로 철저히 의심하고 비판하리라 라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런 저의 힐링스쿨 이후에 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일 벌리는 게 특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조금 아파도 무시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에 몸이 굉장히 지쳤는지 이렇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만 일해도 피곤함을 느꼈고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 이명도 들렸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늘 머리는 무겁고 목과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완경이 왔죠. 제일 큰 문제는 어지럼증이었는데요. 너무 어지러울 때는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계속 주위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일은커녕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부터 받으러 갔는데 MRI, CT를 전신을 다 찍어봐도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각종 병원을 쫙 돌았어요.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메니에르 증후군, 산부인과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또 가정의학과에서는 만성피로 증후군, 또 신경정신과에서는 우울증, 한의원에서는 빈맥, 뭐 이런 병명은 다양했는데 원인은 모두 그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 제 일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제 깊은 내면에는 쓸모가 없으면 민폐 덩어리가 돼서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너무나 컸어요. 일을 그만둔다는 건 사회적인 죽음 같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일주일에 2번씩 영양수액을 맞고 한약에 각종 영양제, 유산균, 뭐 홍삼, 경옥고 등등의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러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해서 명상, 뭐 아로마 테라피, 싱잉볼 등의 방법 등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평소 알고 지냈던 힐러가 마스터 힐러스 치유 명상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한번 따라해 봤는데 피곤함이 사라지고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신통방통해서 쉬는 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마스터 힐러스 명상이나 또 워크숍 음성 파일을 들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그 헤일로님의 목소리 가이드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오면 그냥 자고, 잠이 안 오면 명상하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푹 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괜찮더라고요. 네, 탄생 트라우마 명상에서는 그 태어난 순간에 저를 만났는데, 그 헤일로님의 가이드 중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해 라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엉엉 울었어요. 저는 아주 큰 탄생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시간 전쯤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집 큰 방에서는 할머니가 숨이 넘어가는 고통을, 또 작은 방에서는 엄마가 상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어야 할머니가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거라고 온 집안의 어른들이 바랬건만 저는 이렇게 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어른들은 크게 실망하셨고요. 아버지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죄인의 심정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 태어난 아기인 저는 어땠을까요? 죽음의 분위기로도 무겁기도 했고 또 힘들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차가운 세상에 내버려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집안의 어른들에게 잘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실망시킨 쓸모없는 존재로서 그래서 그렇게 쓸모를 증명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탄생 트라우마 명상에서 처음으로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듣고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 냉기를 뿜어왔던 그 서러움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태어난 순간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자주 저에게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해 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왠지 육체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상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서 아는 힐러에게 힐링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힐러가 레이키도 해주고 명상도 안내해 주었지만 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재의 내용이나 힐러의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 셀프 힐링 개념이었어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간절히 바랬던 땡땡을 내가 나에게 해줍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고요. 마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힐러에게 나는 나한테 해주기 싫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더 좋고 그런 사람을 계속 찾아다닐 거다라고 했지요. 힐러는 그런 나한테 아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건데 어떡하냐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저는 마치 1살짜리 어린아기처럼 힐러는 못 찾았지만 나는 찾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때를 썼어요. 그러다가 헬로님과 공동 세션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헬로님이 워낙 무섭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공동 세션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의무적으로 약간 시큰둥한 상태로 참여했는데요. 헬로님과 힐러가 뭐 적당히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마음이었는데 힐러님은 남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 안 된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며 세션을 중단했어요. 그 당시 저의 치유 과정은 1살 내면 아이를 만나는 중이어서 내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하기 싫고 남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상태였어요. 저완이 번거한 상태에서 쫓겨나다시피 공동 세션은 중단되었고 이후 힐러에게 힐러님 흉을 마구 보았습니다. 힐러는 따뜻하게 저를 많이 받아주셨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면서도 또 중요한 지점은 짚어주고 또 잘못한 점은 타일러주는 그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힐러님 덕분에 1살이었던 내면 아이가 7살 정도로는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알게 모르게 치유가 일어났는지 몸이 점점 건강해졌어요. 힐링 스쿨 시작할 때는 무기력함, 피곤함을 여전히 자주 느꼈는데 마칠 무렵에는 좀 기운이 살아났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헬로님보다 SNL 공동체의 사람들이 좋았어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용기 있게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그 진실되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너무 잘 맞는 공동체를 만났구나 싶어 반가웠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어도 오랜 친구처럼 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조그만 기여라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유튜브 제작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막상 동영상 제작은 너무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어요. 첫 영상 제작에서 8분짜리를 만드는데 일주일 동안 퇴근 이후와 주말 내내 했는데도 절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속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싫어할까, 속으로 욕할까 이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제작팀은 너무나 따뜻하게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이라 못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못했던 부분은 선임 역할을 담당해 주셨던 분이 기꺼이 해주셨어요. 와, 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팀워크를 처음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도 사소한 것도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해주고, 도움을 청하며 기꺼이 응해주는 그 유튜브 제작팀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내면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부모와 사회에서 잘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아서 그 쪼그라들고 위축되었던 마음들이 서서히 펴지는 것을 느꼈어요. 워크숍이나 아카데미에서도 밤 10시에 시작하니까 피곤했던 저는 12시만 넘어가면 잠이 들어서 끝까지 참여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장애만 있어도 뭔가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헤일로님과 SNL 공동체 사람들은 제대로 못해도 괜찮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 너그러이 봐주고 또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건 이렇게 해봐라.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해주니까 저의 내면 아이는 많이 까불면서 신나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이 과정에서 감정체 치유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또 헤일로님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영적 개념 설명은 저의 멘탈체 치유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 여러 영성단체와 심리상담계에서 주워들었던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정리가 되었어요. 구줄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 다들 아시죠? 예, 그렇게 보배가 하나씩 만들어져 갔습니다. 뭔가 인간관계나 영적인 영역에서 의문이 생겼을 때 SNL 공동체에서 찾은 해답이 제일 와닿았고 마음속에 약간씩 자기 확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오늘 그토록 타인에게 간절히 바랬던 땡땡을 내가 나에게 해줍니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땡땡은 뭐 사랑이든 인정이든 위로든 그 무엇이든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할 때 좀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잡생각이나 쓸데없는 걱정이 없고 머리가 맑고 마음이 편안한데 기운은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느 순간 동료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는데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 에너지 힐링 명상을 하면 금방 회복돼요. 또 눈도 건강해져서 30년간 써왔던 안경도 벗게 되었고요. 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이드 마스터를 청하고 상의자를 연결하면 힘이 훨씬 덜 들어요. 예전에는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지쳤는데 이제는 10시간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안 피곤할 수가 있냐며 깜짝 놀라요. 또 주변 사람들도 더 젊어 보이고 또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태가 저도 신기해요. 정말 포바디 차원의 통합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구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몸치유 경험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세상을 이분법에서 이원성으로 바라보는 멘탈체 치유 과정을 겪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이분법으로 판단하고 정답을 찾겠다 집착했는데 그게 감정을 회피하는 방식인 걸 알았어요. 모든 게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이원성으로 바라보니 감정에 더 머무르게 되면서 감정체 치유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겠구나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7명 중에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노경은님도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힐링 스쿨만 마치고 아직 아카데미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서 공동체 안에서 보낸 시간이 여기 계신 힐링 스쿨과 몸치유 기획팀 멤버 중에서는 가장 짧아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몸 치유 경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힐링스쿨 안에서 경험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엽상육송이라는 좀 흔하지 않은 양성 혹이 가슴에 생겨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요. 수술 받은 다음 날에 제 실수로 수술 부위를 부딪혀서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재수술도 받았었어요. 그리고 목이랑 어깨랑 가슴이 오랫동안 굳어있는 상태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굳어있는 상반신 풀려고 요가 같은 운동도 했지만 몸이 확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실수를 안 하려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예민해지고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힐링스쿨은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온라인 공개 워크숍에 몇 번 참석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상반기에 힐링스쿨 윤리코드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 그 쉽지 않은 방대한 프로젝트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뤄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여기 공동체에 모여 계신 분들이 내적인 성장도 추구하면서 뛰어난 능력도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러웠고, 저도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몸도 치유하고 싶어서 힐링스쿨을 시작했습니다. 힐링스쿨 수업하는 28주 동안에는 힐러랑 티격태격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때 생긴 변화는 아주 크지는 않고 막혀있던 가슴이 약간 풀어져서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치유는 힐링스쿨 수료 이후에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수술받은 가슴 부위를 얼마 전에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혹 하나가 커져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술 받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되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무렵에 헤일로님이 치유를 통해서 몸이 나아진 사례가 공동체에 많아지고 있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셨고, 저도 헤일로님한테 세션 신청하면 그런 효과가 있겠나? 반신반의하면서 개인 세션을 신청을 했었어요. 첫 세션에서 한 30분 정도는 치유 명상을 했고, 나머지는 치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심장 부분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무거웠던 어깨가 많이 가벼워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세션 끝나고 나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서 들었는데, 지난번이랑 똑같은 혹이 재발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까지 페일로님께 개인 세션을 더 받으면서 저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었어요.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였던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걸 말이나 글로 해소하기도 했고요. 또 세션 시간에 들은 것처럼 저 자신한테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하면서 허용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공동체 팀 멤버한테 들었던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마스터들과의 영적 연결을 매일 청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알아야 할 게 뭔지 마스터들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스쿨 때는 대충 넘겼던 레이키를 다시 보고 실습을 하고 레이키에 나오는 공간 정화랑 예약 힐링 기법으로 수술에 대비를 했고요. 유튜브랑 워크숍 파일을 이용해서 헤일로님 가이드 영상을 거의 매일 들었어요. 그 무렵에 성모님이 저를 자꾸 성당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서 성당에 나가서 성모님과 좀 더 가까이 연결하는 시간을 보냈고 집안에 일이 있었었는데 제 의무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저한테 집중하면서 저를 위한 치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한 달쯤 보낸 뒤에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은 무난하게 끝났는데
예전 2번 수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마취약 후유증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날 밤에 마취약 탁기를 빼내는 걸 도와달라고 마스터들께 요청을 했어요. 저는 다음날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약 기운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힘들어서 낮에 좀 쉬다가 저녁 무렵에 밖에 나가서 나무 옆에서 힐링스쿨에서 배운 라자루스 힐링이라는 걸 했어요. 힐링하는 동안에 회색 재를 뒤집어 쓴 나뭇잎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싹이 땅을 뚫고 위로 올라가듯이 나도 근원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뭇잎이 에너지를 받아서 해파랗게 회복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한참 동안 땅 위에 서서 손을 천천히 움직이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당하고 있는 나에서 힘을 가진 나로 생각을 바꾼 이때가 제 치유 경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도 수술 전에 하던 치유 명상, 라자루스 힐링 이런 걸 계속했더니 예전보다 회복은 빨랐어요. 근데 몸이 늘 한 가지 상태에 있진 않더라고요. 마음이 좀 해이해져서 치유를 게을리하면 몸 어딘가가 다시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과정에 끝은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흙이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술 직후에 며칠 동안은 몸이 무척 힘들었어요. 근데 수술 전과 후에 이런 힐링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이거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에 있어서는 내가 매우 부진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금방 치유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뭔가에 확 집중하고 나서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에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힐링스쿨과 몸치유 기획팀에서 준비 회의를 할 때 다른 팀원분이 물질화된 과정에서 쌓인 감정이 치유 중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듣다가 제 감정이 건드려져서 막 울기도 했고요. 또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제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비난이나 공격으로 자주 받아들였는데 이곳에 모인 분들이 그런 의도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다른 팀원의 말을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일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자신한테 왜 이렇게 잘 못하니 하면서 비난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안전한 환경에서 저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워크숍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계속 마련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뭐라도 하면서 꾸준히 치유를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미영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힐링스쿨과 몸치유의 준비팀에 합류해서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기다려졌었어요. 준비 그 회의가. 그런데 얼마 전에 지옥을 스스로 걸어가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가까스로 나와서 지금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한 당뇨와
자궁에 근종이 있고 그로 인한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지극히 정상이라서 앞으로 언제 폐경이 될지 모르고 크기가 크니까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완경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줄면 근종 크기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고 해서 어서 완경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갔던 병원 의사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켜보아도 좋다. 다만 삶의 질에 너무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 수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것 말고는 육체적으로 신경 쓸 만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힐링스쿨이나 아카데미에 참여할 때 절실함은 없었던 듯해요. 물론 저에게도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매주 주말이면 시댁을 갔는데 그날은 어김없이 체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요. 심지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빨리 뛰었었어요. 몸의 기가 다 빠져나간 듯 일상을 챙겨나가기가 힘들었고요. 병원 검사를 이것저것 했었는데 병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느끼던 증상들이 없어지고 그때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얼굴빛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삶의 전반을 지배했던 그 부정적인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끼는 증상이 사라지는구나 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힐링 스쿨을 하기 전에는 몸이 느끼는 증상은 특별한 게 없었지만 좀처럼 삶에서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겠다 싶은 허무함이 있었고요. 여전히 당뇨약을 먹고 자궁근종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느꼈던 증상들이 사라지니까 당뇨와 자궁근종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식품 이용해서 식이요법을 해보고 어느 유튜브에서 소개한 방법도 해봤어요. 그런데 잠시뿐이고 그게 계속되지 않더라고요. 힐링스쿨과 아카데미 그리고 몸치유 연구팀에 참여하면서 질병에 대한 제 관점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계기는 무엇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스쿨은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소개해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21년 초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수업도 그렇고 힐러도 신뢰할 수 없어서 내내 심드렁한 태도로 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주 예민했던 모양인데 가족 내에서 저의 욕구나 감정 그런 것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단됐던 것 같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감정을 차단하고 살아서인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더불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요. 아카데미까지 하면서 신뢰 감각을 조금씩 익혀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긴장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들이 인식되고 의식되고 했었는데 아카데미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씩 용기가 생기고 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면의 힘이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고요. SN의 공동체에는 여러 프로젝트 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해 가는 것을 저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지원하기가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능력이 준비된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힐링스쿨과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팀원이 되는 일은 좀처럼 꿈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올해 아카데미 중에 저도 몸치유 연구팀이라는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힐링스쿨을 통해서 알게 된 힐링 기법들을 하나둘씩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몸치유를 하는 것이었어요. 힐링스쿨 교재에 나와 있는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심볼이나 DNA 힐링, 에너지 힐링 기법이나 코드 명상 등을 한 달 동안 적용해 보고
팀원들과 나누었는데 저는 당뇨와 자궁근종에 적용해 보았어요. 8월달 명상에서는 심볼과 레모리아 명상을 통해서 췌장과 자궁을 향해 12가지 빛을 보내고 몇 가지 심볼을 가지고 치유 명상을 했거든요. 명상을 며칠 하니까 결혼에 느꼈던 감정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거슬러 경험이 되더라고요. 힐링스쿨 수업에 대충 참여한 것 같았는데 그때 배운 경계선 설정 그리고 내면의 치유 이런 여러 방법이 도움이 되었나 봐요. 감정적, 정신적 경계선을 침범하고 또 저도 침범하도록 스스로 허용했던 어떤 대상과의 상호 종속 관계를 다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직면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아주 두려웠고요. 수치심이 올라오고 관계에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존재 깊은 두려움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힘이 생기면서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관계가 건강하게 재정립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 싶어서 재촉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신적인 독립을 위해서 물리적으로도 거리감을 두고 있고요. 9월에는 레무리아 명상으로 호바디 중에 육체의 한정에서 작은 근종의 12가지 빛을 보내는 명상을 했어요. 9월 과제는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명상을 해나갔는데, 다른 때보다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자아가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여러 삶의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놓기 싫었던 게 아닐까? 직면하는 게 두렵다기보단 놓기 싫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선택을 하기 싫고 익숙한 선택에 머물고 싶은 에고의 저항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과정에서도 여러 감정들이 솟아올랐어요. 소외감도 느껴졌고 외로움도 느껴졌고 원 가족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마구 솟아오르고 여러 날 다운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관계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에고를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작은 근종과 통제라니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찾아보게 됐어요. 오래전 읽었던 영혼의 해부라는 책에 차크라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보니까 자궁이 위치한 이 차크라는 관계의 차크라로서 힘과 통제,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윤리와 명예를 담당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신체적 이상으로는 남녀 생식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궁과 통제력과의 관계가 이해가 되고 자궁 근종의 치유와 정화를 만트라로 명상했지만 자궁과 관련되어 문제를 일으킨 정신적, 정서적 문제도 같이 치유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고요. 힐링스쿨과 아카데미 그리고 몸치유 연구팀에서 힐링스쿨 교재에 있는 힐링 기법을 하나씩 스스로에 적용해 보면서 감정체와 정신체, 육체 사이에서 병을 일으키는 상관관계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간은 그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에 10분의 1이 필요하더라라는 헤일로 선생님의 오랜 치유 경험의 말씀도 생각나면서 어떤 것은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겠지만 단숨에 없애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라는 욕구를 좀 내려놓아 보자 싶더라고요. 감정을 느끼는 게 저는 상처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재빨리 억눌렀던 것처럼 육체적인 병도 같은 패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감정을 허용하고 돌보는 의지를 내고 있는데 병을 일으킨 몸에도 친절한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세근하지 않고 느긋하게 돌보고 싶고요. 그러다가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어느 날 너는 지금 너를 돌보지 않아. 너를 돌보고 사랑해줘야 해. 라고 마음과 정신을 대신해서 신호를 보내주었던 몸에게 그동안 애썼어. 그리고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행복의 길이라는 심볼을 그려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제 삶에는 도전 과제가 주어질 것이고 치유거리가 올라오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개 워크숍 준비로 회의를 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감정들이 건드려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발표를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는데 준비팀 쌤들의 응원과 그리고 10여 년 전에 마음 공부 초기에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럼 난 여기서 멈추겠구나 하면서 용기를 냈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타민입니다. 제가 한 35년 정도 흡연을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많이 감소된 것을 느꼈고 호흡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기간에 금연을 해보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금연 치유를 하게 된 이야기를 나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담배를 피우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인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건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냥 피우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처음 느낀 감정은 금연을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인지 뭔가 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기분을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에 화가 많은 엄마 때문에 불안했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일을 기억한 것만으로도 흡연 욕구가 사라진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이 방법이 되니까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금연 치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시작 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독 치유도 결국 내면화의 치유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 속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금연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로 느꼈던 감정은 더 나아갈 수 없는 정지된 기분, 답답하다, 외롭다, 깊은 우울감, 불안하다, 공허하다, 절망감, 분노, 슬픔, 억울함, 두려움 등등. 몸으로 느낀 증상은 호흡 곤란이었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증상도 가끔 있었고요. 이런 감정들을 치유로 연결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있던 저의 30대 모습이었었는데 너무나 무표정하고 사는 것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10년 넘게 밖으로 걷들던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나 힘든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의심하게 되고 제 자신이 그렇게 남편을 의심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다시 의심하게 되는 것이 정말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웠던 때였고 그런 남편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던 이런 시절이었더라고요. 그랬던 30 중반쯤에 나를 만나는 치유 과정에서 갑자기 손이 저릿저릿하면서 온몸에 강력한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명치에서 뭔가 그 응집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풀려나가면서 명치가 이완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증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억울함 속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 가까이 담임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저의 내면 아이가 있었어요. 이땐 진짜 담배 한 대 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화도 많이 나고 많이 울기도 했는데 정말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지 갑자기 자신감이 차오르면서 이 억울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40년이 지난 그때의 상황과 직면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슴을 천천히 쫙 펴면서 주먹을 꽉 쥐고 그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나와 같은 어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억울함은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걸음일 뿐입니다. 라고요. 그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했던 말 속에 아주 강한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아, 이제 이 억울함은 더 이상 억울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빛이 어둠이 되는 순간을 포착한 기분이었고, 성인인 내가 어린 나를 변론해주고 내가 진짜 나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면서 후련해지기도 하면서 또 명치와 가슴이 뭔가 힘이 빡 생기는 그런 기분도 드는 그런 정말 경이로웠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렇게나 직면하기 힘들었고 들여다보기조차 거부했던 기억들이었는데 금연 치유하다가 마주했네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금연 치유가 아니라 내면 치유하면서 덤으로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기분이 참 좋을 때가 있었어요. 치유 명상을 하는데 꽃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성모님 같은 그런 상위 마스터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나를 격려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느꼈는데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고요? 네, 글쎄 그게 아니라 이 담배 냄새가 싹 빠져버린 제 머리카락에 샴푸 냄새였었어요. 재밌어서 명상하다가 혼자 막 웃었네요. 금단 현상도 겪어가면서 중간에 다시 피우기도 하면서 계속 도전을 했고요. 그래도 끊기는 했는데 한 번씩 툭툭 흡연 욕구가 생겨요. 또 치유하라는 신호겠죠. 예전에 제가 제일 잘하던 거, 힘들고 골치 아프면 때려치우던 패턴을 기를 쓰고 해보는 새로운 패턴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금연 치유가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같이 담배를 끊었어요. 자기가 끊어야지 와이프가 진짜 금연을 할 것 같더라고 하면서 고맙죠 너무. 저는 앞으로도 되돌아보면 담배는 정말 친구 같아요. 담배 하나에 모든 내가 들어있다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파스 신보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치유해 나가는 여정이 계속될 거예요. 의심이 많은 탓에 체험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믿지 못했는데 힐링스쿨 와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직면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면서 많은 부분이 치유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내면의 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샴푸향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힐링스쿨 하고 있는 조연아라고 합니다. 저와 두 딸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이 치유와 성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지금 기적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약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몸이 아주 건강했는데 29
둘째 딸 낳고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요. 남편의 언어폭력, 예. 거기에 경계선 설정이 전혀 안 된 그 무방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딸은 뒷전이고 무기력하게 뭐 우울과 두통 속에 빠져서 책 속으로 도망쳤고, 그렇게 도망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내가 생겼네요. 근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조산으로 또 이어졌고, 이제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또 육아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성애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공감대를 전혀 이렇게 형성하지 못한 아주 냉정한 엄마였구나. 근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의 엄마, 그리고 강압적인 아빠 사이에서 두 딸들이 눈치만 보면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착한 딸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마음 공부는 시작을 했고, 이제 두통도 사라지고 위가 깨끗해진 경험은 했는데, 아픔이 드러나니까 겁이 나서 중단해 버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혹시 다툼이 있으면 이 만성적 무기력에 빠지고, 흐린 날에는 뭐 비가 내리기 전부터 누워있기 일쑤였고요. 만성 위염, 당연히 소화도 힘들었고, 담석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시술을 받고, 또 그리고 자궁 내 난소, 낭종, 제거술, 뭐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얼굴은 점점 누렇게 뜨고 말라가고 있었는데, 갱년기 즈음이 되니까 뭐 관절염이 오고 이제 50견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사춘기 아들한테 엄마 아빠 갱년기 시작이니까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23 된 제 큰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 앞두고 뭐 급기야 뭐 림프 전이까지 된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수술을 했고 1년이 지나도 딸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이어서 둘째 딸마저도 뭐 유방선종, 그리고 갑상선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근데 무감각한 채 괜찮다 괜찮다고 이 병원 저 병원만 찾아다녔어요, 계속. 그러다 여행길에 정말 가벼운 그 남편의 핀잔 한마디, 예,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공황 발작이 왔어요. 아,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 한계구나. 숨도 못 쉬는 상황인데 정신이 아주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유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정신과 상담 시작하고,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 다니긴 했는데 돈을 더 밝히는 수련단체도 갔는데 처음에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아지고,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을 해요. 그렇게 애를 써야 됐고, 딸도 함께 수련을 했는데 이제 같이 한계를 느낀 거죠. 그 치유 유튜브를 찾아서 보다가 그 헤일로샘, 그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한 그 유튜브에 빠져서 보다가 블로그 글을 읽게 됐고, 제 딸의 치유 세션을 다른 힐러에게 부탁을 했죠. 근데 그 힐러가 제게 힐링 스콘을 제안하셨고, 그렇게 힐링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후로 저희 딸도 블로그 글을 읽고 시작을 했고요. 몸 치유 경험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그 포바디 치유 수업과 세션 중에 처음으로 내면 아이를 만났어요. 제 내면 아이의 불안이 사실은 친정 엄마의 불안을 느낀 것이었고, 또 그런 저의 불안이 고스란히 이제 저희 두 딸한테 전해진 거를 알았어요. 이 억눌려 있던 그 감정을 표현도 못한 채 그렇게 작고 무기력한 엄마의 모습, 그리고 뭐 큰 병은 아니어도 계속 그 아파했던 엄마의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식구들 관심 받고 싶고, 그렇게 또 살짝 남편을 괴롭힐 수 있는 그 부차적 이득 증후군이라는 단어도 수업을 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내면 아이의 불안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이렇게 널뛰는 그 감정의 패턴을 허용하는 법을 알아가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과 부정 그리고 빛과 그림자라는 세상으로 인식이 되고, 뭐 그 세상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딸들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상황이 너무나 이제 즐거운 상황이 되고, 남편이 하는 농담, 그리고 그런 핀잔들에 적절히 제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춘기 아들이 저한테 다시 안기기 시작을 했고, 남편 태도도 뭐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뭐 그렇게 뭐 지내다 보니까 그 큰딸이 회복이 안 되던 몸이 그 부종이 제일 심했었는데, 그 부종이 사라지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체 회복이 되니까 딸이 연애를 시작을 하고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제 둘째 딸은 사실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그 치료법을 달리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얼마 전에 고주파로 조직만 제거하고, 예, 뭐 지금 그 딸도 새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그 서울 병원 가는 차에서 큰딸을 한참 수다 떨다가 이제 밖에 비가 오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는데, 비 오는 걸 못 느끼고 광주에서 서울 4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갈 만큼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를 새삼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 감격하고 흥분했던 적이 있었고요. 뭐 요즘은 주변에서 이제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좋아지고 이제 예뻐졌단 말을 딸과 함께 듣는데, 지금 저희 딸하고 뭐 더할 나위 없는 어떤 제 영적 성장의 동반자로 이제 함께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다 못해서 제가 이제 한 달간의 미라클 모닝을 도전을 했더니, 예, 남편을 아주 보란듯이 놀래켜줬죠. 그리고 이제 50견 어깨는 뭐 열중시어를 못했는데 지금 뭐 너무나 쌩쌩 잘 돌아가고 있고, 근데 담석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통증은 아예 없고요. 뭐 만성위염, 튀김도 너무 잘 먹고요. 커피도 잘 마시고. 이게 소화가 잘 되니까 유일한 갱년기 증상이 내장 지방 축적입니다. 지금 이보다 더 건강할 수 없다가 제 상태이고, 그래, 난 아주 건강한 아이였다는 걸 잊지 않기로 했어요. 저하고 제 딸은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이제 왜 아픈지 이렇게 묻고 그 세세히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위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체 치유가 치유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맞았어요.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돌보는 만큼 그 제 안의 힘이 더 커지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그 힘이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근데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예, 이제 더 살펴가야 되는 걸 아니까 이 포바디 치유를 멈출 수가 없고,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 워크숍 준비하면서 그 더 살피지 못했던 그 상황들과 감정들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넘어야 할 파도인 거죠. 그래서 지나서 이렇게 오늘 또 발표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만큼만 아픈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 올 수 있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갈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의 경험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그 힐링 스쿨 하기 전에 만성적으로 아픈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 20대에 췌장을 절제했는데 만성 췌장염이 자꾸 재발해서 통증이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여가지고
주기적으로 몰피를 맞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담석증이 생기면서 저도 복통이 또 이제 심하게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 주사도 주기적으로 맞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너무 큰 거예요. 혹시 췌장암 걸리진 않을까? 당뇨 올 수 있다는데 합병증 심해지면 어떡할까? 담석증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수술을 또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프면 돈 못 벌 텐데 병원비 어떻게 해야 되나?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늘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통증 조절만 하는 것 같고 계속 재발을 하니까 혼자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몸에 뜸 화상 자국들이 있는데 몸에 이제 직접 뜸을 뜨기도 하고 통증에 좋다니까 부항기 사다가 스스로 피도 빼보고 이것저것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주 하니까 눈앞이 하얘지고 막 기력이 다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몸에 좋다는 이런저런 거를 먹다가 갑자기 막 온몸이 풍선처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 이제 점점 심해져가지고 맨날 남편한테 고기 먹으면 죽는다, 과자 먹으면 죽는다, 라면 먹으면 죽는다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남편이 막 맨날 즐거워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또 제가 기름기 있는 음식 조금만 잘못 먹어도 췌장염 통증이 재발해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불안이 강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사정이 생겨서 생계를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됐는데 세일즈를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매출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우월감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인 성과가 터지는 만큼 어떤 막 분열되는 그런 그 감각이나 압박감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넋이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 즈음에 유튜브 헬로쌤 영상을 계기로 힐링스쿨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힐링스쿨 수업과 교재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DNA 힐링이나 레이키가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관점이 부딪히다 보니까 저항이 오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힐링스쿨 하면서 몸이나 마음이 변하는 걸 이제 느끼고 공동체에서 좋은 느낌이 또 계속 쌓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끼어들면서 열심히 나댔죠. 근데 교회나 다른 곳에서는 열심히 뭐라도 하면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헬로 쌤이 너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돌 보고 생계 신경 쓰고 자기 치유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상태니까 너는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헤일로 쌤이 무서웠는데 몸이 이제 너무 아프니까 세션을 신청해서 개인 세션을 하면 몸 아픈 게 이제 금세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진짜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션 때 몸 치유를 하면은 피부가 벌개지도록 탁기가 나오는 게 피부로 보였어요. 근데 세션 비중이 몸 치유보다는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괜찮아지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담속 통증이 굉장히 아팠는데 세션 몇 번 하고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발했던 췌장염 통증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제에서 하라는 거는 일단 다 해봤고요. 물론 이제 업다운이 있었고 혼란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도 불편한 느낌이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수업할 때 치유 명상 하면은 막 온몸의 세포가 다 떨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몸이 하여간 계속 뭐 변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면 할수록. 그리고 힐링스쿨 교재에 치유 테크닉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중에서 꽂히는 테크닉을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저도 라자루스 힐링이라든지 레이키 특정 심볼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도 보냈었고 특히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매일 했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매일 보고 참여할수록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은 꼭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힐링스쿨 마치고 헬로쌤이 직강하는 아카데미를 하면서 감정을 치유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이 남편과 이혼하려고 별거하는 상태였고 아이를 방치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 물병을 보니까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물병을 사줬는데 아이가 엄마 이제 물맛이 좋아졌어. 물맛이 맨날 이상했거든 하고 말하는데도 무감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감정은 하밖에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 될 때까지 공부 잘하는 친척하고 비교했는데 엄마만 생각하면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분노가 심했고 한의원 가도 화병이 심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면화의 치유를 하면 할수록 엄마에 대한 울분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면화의 치유할 때마다 엄마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고 엄마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저한테 비교나 거친 말을 하면은 제가 치유 명상 때 배운 대로 오라장을 환하고 뚜렷하게 하고 내가 허용하지 않은 파동은 나에게 영향 주지 못합니다라고 의도했어요. 그리고 경계선에서 배운 대로 거리를 두고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하고요. 그렇게 몇 번 요청드린 후로는 신기하게 그런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에 대한 감정이 계속 이런저런 방식으로 치유되면서 제 자신에게 드는 감정이나 남편에 대한 감정, 아이에 대한 감정도 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울분이 풀려나가는 것 같고 몸도 같이 편해졌어요. 지금은 아팠던 증상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제가 팔자걸음도 심했는데 골반이 뒤로 빠지고 허리에 무리를 주는 상태라고 해서 교정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풍요워크숍에서 사자 DNA 활성화할 때 그 척추가 유난히 곧게 세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길을 걷는데 아프도록 골반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 후로는 걷는 게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그 벌어진 팔자에서 일자로 걷고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걷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놀라웠던 일이 있는데 아랫배가 아파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자궁암 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절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술날을 잡아놓고 개인 세션을 3번 했는데 치유 명상 때 뭔가 높은 파동으로 계속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절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고 고주파로 치료 방법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아 진짜 몸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내가 힐링스쿨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 내 선택이구나 하는 게 제 몸의 증거로 쌓여가면서 그런 게 이제 확신의 힘으로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경험하다가 포바디를 통합적으로 함께 치유해야 변화가 지속되는 걸 경험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자라는 게 느껴지고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재양육되고 관계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아 진짜 온 동네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구나 하는 실제를 경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겪으면 겪을수록 장기술이 통하지 않고 아주 진실하고 투명해요. 그런 게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고요. 치유를 계속 선택하면서 몸이 나아가고 그만큼 삶도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되면서 요즘은 대화가 되고요. 아이와의 회복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 표정은 밝아졌다 안 좋아졌다 해요. 며칠 전에도 비교적 큰 파도가 왔는데 그런데도 크게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조언도 구하고 내안도 들여다보고 여러 측면 숙고해 보면서 배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힘이 든든하게 계속 들어차고 있는 느낌이 들고 저도 앞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처럼 또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유하기 전하고 지금이 몸도 삶도 많이 다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저는 15년 이상을 겪어오던 원인을 알 수 없던 전신 동통이 있었어요. 주로 등하고 흉골 통증이었고 또 만성 두통, 만성 위염, 그리고 이제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진 여드름 때문에 그걸 치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헤일러 선생님을 지인에게 소개를 받고 개인 세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세션에서 헤일러 선생님께서 명상을 안내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이드 마스터와 대화를 하는 그런 식의 명상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여드름은 영혼의 눈물이다 라는 메시지를 얻었어요. 네, 그 당시에 거의 한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낫는 거라면 내면에 혹은 무의식 속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딱 첫 번째 세션 명상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아, 여기 힐링 스쿨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다짐이 바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경청과 진심을 보여주셨던 힐러님하고 힐링 스쿨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호전을 보이거나 아예 사라진 경험을 했어요. 특히 아동일 때부터 마치 저의 분신인 것 마냥 달고 살았던 그 두통하고 채기가 거의 98% 정도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그 아픈 증상만을 붙잡고 에너지 힐링을 해서 나은 게 아니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엄마에 대한 치유가 깊게 일어났는데 어린아이의 생존 기제로 엄마는 천사, 아빠는 악마 이렇게 분별해서 살았던 그 내면아이의 긴장, 불안, 그리고 슬픔이 치유가 되었고 가족 구성원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멘탈 붕괴가 왔어요. 그래서 멘탈체 치유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 이제 힐링 스쿨 하는 동안 그 여러 가지 감정체와 멘탈체 치유가 일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이 쌓이면서 더 이상 나는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눈치 보거나 마음 졸이거나 머리 굴리며 살아지 않아도 돼. 라는 그 아이가 되면서 정말 두통과 위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 헬러 선생님께서 서울 직접 오셔가지고 워크숍 하셨을 때 그때 저는 에너지 힐링의 정수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선생님하고 대면 몸치유 세션을 했었는데 제가 힐링 스쿨 후반부로 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세션을 받아봐야겠다 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세션을 받았는데 그 한 번 세션 받은 걸로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이제 에고의 생각으로는 진짜 맥락 없이 이 세션을 진행한다. 이거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품고 했었는데도 그 1시간의 세션으로 통증이 그냥 완전히 사라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에겐 굉장한 충격이었고, 동시에 이제 에너지 힐링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도 생기고 신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저는 아카데미 수강도 하고 또 프로젝트 팀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몸치유 연구팀에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과제를 겪으면서 오랜 동안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등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알아차린 것이 손윗사람이 맡긴 일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아니 완성하지 못했을 때의 그 극심한 공포,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것 같은 두려움, 또 그런 나 자신을 미워하는 아주 뿌리 깊은 자책감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몸이 아픈가, 왜 내 가슴과 등이 이리도 쪼그라들어 있었는가, 이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족 내에서 희생양의 포지션으로 살아오면서 참 내면적으로 많은 수모를 당했었구나.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오면서 그 내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등 통증과 함께 흉골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취미 활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저에게는 이게 무슨 변화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면에서 갑자기 자연스럽게 네, 이제 사람들과 대면해서 부딪히면서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소셜 활동을 찾게 되고 제가 집 밖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돌이켜 보니까 이번 6월 한 달 동안 스스로 했던 3차크라 집중 명상이 이러한 변화와 치유를 이뤄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만트라 주문처럼 계속 되뇌었던 문장이 있는데요. 나는 내 오라장을 빛으로 채우고 유지할 힘이 있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할 힘이 있다. 이거였는데 정말로 제 3차크라에 드디어 나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은 힘을 느꼈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사람들과의 문제를 직면할 힘을 꽤 얻은 것 같고, 그리고 그 힘이 체력과 연결이 되면서 요새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등 흉골 통증은 엎치락뒤치락 계속되고 있어요. 또 여드름은 사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아직도 가장 어려운 과제예요. 치유 여정 속에서 무기력증도 자주 올라오고 낮밤이 바뀐 패턴도 계속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러한 부진한 면을 나는 원래 약하니까, 원래 아팠으니까 이런 식으로 낙담하고 또 실망했을 텐데 이제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치유 여정에서 겪는 증상이구나. 내 치유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몸을 어떻게 더 돌볼까? 나에게 친절한 행동은 무엇일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핵심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 이런 다짐하는 힘도 생겼습니다. 몸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결국 치유는 포바디 치유가 모두 일어나야 온전해짐을 경험을 했어요. 멘탈 붕괴도 겪고 에고 해체, 감정체, 내면화의 치유 등등 치열하게 치유의 나날을 겪어왔는데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영체 치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영체 치유가 일어나면서 다른 체 치유에 가속도가 쫙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 증상들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어내는 과정에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와 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 영체 치유가 되면서 원격으로 에너지 힐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면서 몸 치유를 많이 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SNS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수치스럽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이 있다는 이 믿음이 마음껏 자신의 치유의 사계를 보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인정하고 다독이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